안녕하세요. 홀로신입니다. 미국의 행보가 빨라졌습니다. 미국은 이전 정부가 기후 위기보다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자립을 앞세워 파리 협정을 탈퇴한 전력이 있는데요. 이 기간 내 뒤처진 기후 정책을 다지기 위해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기후 정책, 이른바 바이든 플랜을 제시했죠.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전기 에너지의 100%를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 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 연료를 장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에 탄소 배출량 감소량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고요. 바이든은 이미 형성된 이 같은 저력에 힘을 실어줄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해 미국의 탈탄소 활동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백악관이 2월 11일 날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세 번째 이니셔티브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이 내용을 통해 이번 정부가 얼마나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의 기후 관련 혁신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R&D라고도 하죠. 연구 개발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R&D에 대해 연구라는 단어를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행해진 독창적, 계획적 조사로, 개발이라는 단어를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에 새로운 또는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제조법, 시스템 또는 서비스 생산 계획이나 설계의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R&D, 그러니까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연구 개발이라고 하죠. 이 R&D는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로 구분됩니다. 기초 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특정 응용을 노리지 않는 것 또는 특정의 사업적 목적 없이 과학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활동을 의미하고, 응용 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실제 응용을 직접 노리는 연구 활동 또는 제품과 공정에서 특정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연구 활동을 말하며, 개발 연구란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 등에 의한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 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 활동을 말합니다. 경제학의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R&D에 의한 기술 진보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연구개발은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투자 지표 또는 가치 창출의 활동으로 범정부 활동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한국의 케이스를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세부 과제 중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10대 대표 과제에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포함됐는데요. 이 대표 과제는 5가지의 과제 선정 기준을 통하여 정해졌다고 합니다. 첫째, 경제 활력 제고 위해 파급력 큰 사업. 둘째, 단기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셋째,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넷째,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다섯째, 민간 투자 확산 및 파급력 높은 사업을 기반으로 선택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실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2월 11일 목요일에 클린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기후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국 산하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 기관인 ARPAC라고 하기도 하고 ARPA-C라고도 하는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Climate을 출범시키며 국가 기후 태스크포스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후 혁신 실무 그룹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기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첨단 연구 프로젝트 기관인 ARPA-C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출범한 에너지 첨단 연구 프로젝트 기관인 ARPA-E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ARPA-E는 미국이 과학기술 최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한 연구 지원 기관인 국방성 산하 고등 방위 연구국인 DARPA, 그러니까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의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 그룹은 미국이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친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변화 영향으로부터 미국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획기적인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과 냉전 체제 등을 배경으로 미국은 군산 복합체의 영향력이 지대한 경제 구조, 글로벌 패권 체제가 구축됐죠. 하지만 1958년 당시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한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를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를 계기로 적국에 의한 테크니컬 서프라이즈를 차단하고 미국에 적국에 대한 기술적 서프라이즈를 창조한다는 미션을 부여한 달파가 창설됩니다. 이후 달파는 1962년 쿠바 위기, 베트남 전쟁, 1990년 걸프전, 2001년 9.11 테러 등 국내외적 위기를 배경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대하고 첨단 과학기술 산실로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파는 연구 개발비 규모나 위험 부담이 커 민간 기업이 지원할 수 없고 실패 가능성이 크거나 당장은 상업성이 없는 의미 있는 기술을 과감히 지원해 첨단 과학기술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여 미국의 전략적,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달파의 존재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달파는 위치 정보 시스템, GPS라고도 하죠. 스텔스 기술, 방탄복, 인터넷 기술 개발 사례와 같이 세계의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13년 발간된 LG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달파의 조직성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자적으로 미래 이슈를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한다는 점입니다. 달파는 현안을 다루지 않고 달파의 활동 목적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해질 미래의 군사적, 기술적 이슈를 선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고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업계나 각 군의 R&D 조직에 맡깁니다. 두 번째는 위험을 감수하는 작고 민첩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페이오프 과제를 다루기 위해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실패를 감수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첩하고 유연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연구 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해 프로그램 매니저의 활동을 집중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디어 주도적, 결과 지향적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파가 추구하는 혁신적 연구는 미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인데요. 연구의 최종 목표는 기술적 시연이나 개념 증명 등으로 차별적인 아이디어에서 획기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때로는 기술 경연대회와 같은 특별한 형태의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달파의 기술 경연 대회 출신들이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 두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웨이모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인수하여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으며, 웨이모는 이미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구글에 참여했을 당시에는 구글의 스트리트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전 세계의 혁신을 주도한 달파의 모델을 이용하여 출범될 알파-C에서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갈 10가지 기후 혁신 실무 그룹의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 건축 자재 포함한 추가 경제 비용이 들지 않는 탄소 중립 건물, 현재 10분의 1 비용의 에너지 저장 장치, 선진 에너지 시스템 관리 도구, 탄소 배출 제로 차량 및 교통 시스템, 항공기 및 선박용 지속 가능 연료 효율성 및 운송 관리 개선, 냉매 없는 저렴한 냉장, 공조 및 열 펌프, 탄소 배출 제로 열 및 산업 공정, 아주 저렴한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토양 관리 기술, 식물 생물학 및 농업 기술을 통한 이산화탄소 지하 저장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론 이산화탄소 포집, 그리고 이를 통한 대체 제품 개발 혹은 지하 연구 격리 기술입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광범위한 혁신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서 미국 에너지부는 혁신적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알파-2를 통해 1억 달러의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인터넷의 시초인 알파넷과 GPS가 개발된 달파의 모델을 이용한 이 두 연구 개발 기관인 알파-2와 새로 신설된 알파-C의 효과들이 정말 기대가 되면서 이 노력으로 인해 수많은 혁신 기술들이 빛을 보길 바라며 제2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웨이모와 같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 기업들의 여정을 지켜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번 영상에선 국가 R&D 활동의 중요성,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알파-C와 기후 혁신 실무그룹 구성 발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달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임팩트 있고 건강한 투자를 위한 미국 ESG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홀로신이었습니다. 임팩트 있는 한 주 되세요.